며느리가 상속 좀 받았다네. 이제 우리 집도 숨통 좀 트이겠네. 시어머니 윤마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현경은 등기소 복도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폰을 쳐다봤죠. 내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알고 계셔? 현경은 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확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 김진섭한테 온 문자였죠. 여보, 엄마한테 상속 얘기했어? 어제 엄마가 직접 물어보셔서 사실대로 얘기했어. 현경은 가슴이 답답해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거든요. 사흘 후 시댁 친척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였죠. 현경이 나타나자마자 큰 고모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현경의 손을 꽉 잡았어요. 현경아, 상속받았다며? 축하해. 감사합니다. 요즘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현경이는 완전 대박이네. 시어머니가 옆에서 자기 일인 거들며 어깨를 으쓱였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복이 아주 많아. 이제 우리 김씨 집안도 얼굴 좀 펴겠어요. 현경은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어요. 마치 자기 재산을 자랑하는 듯한 시어머니의 태도가 거슬렸거든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우면서 친척들은 부러움 섞인 수다를 떨었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허덕이는데 현경이는 부모님이 재산을 넉넉히 남겨주셔서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부모님 복이 최고인 거죠. 현경은 고기를 굽는 척하면서 대답을 피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계속 쐐기를 박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제 형편이 아주 좋아졌으니까 앞으로 집안 경조사나 큰돈 들어갈 일은 전혀 걱정 없겠어요. 현경의 집게를 든 손이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내 개인 재산과 시댁의 경조사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지갑을 가방에서 꺼내서 뒤적거리는 신용만 하며 현경 쪽을 계속 힐끗 쳐다봤어요. 큰 고모님이 보다 못해 자기가 하겠다며 카드를 꺼냈어요. 오늘은 제가 기분 좋게 쏠게요. 하지만 마리가 손을 저으며 가로막았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현경이가 낼 거예요. 우리 현경이 요즘 형편이 얼마나 좋은데요. 현경은 미리 상의도 없이 자신에게 계산을 떠넘기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 형편이 좋잖아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돈 아니에요? 현경아, 어른들 기다리신다. 빨리 계산해.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계산서를 현경 앞으로 밀었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경에게 쏠렸죠. 그럼 현경이한테 너무 미안한데. 아니에요. 제가 기분 좋게 낼게요. 현경은 억지로 웃으면서 카드를 꺼냈어요. 계산된 금액은 45만 원이었죠. 자기 돈 쓰듯 생색을 내는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45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섭이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저러셔서. 갑자기가 아니야. 처음부터 나한테 계산 떠넘기려고 계획했던 일이었어. 그래도 엄마 성격이 원래 그러니 우리 여보가 조금만 이해 좀 해줘요. 현경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기 엄마의 무례함을 성격 탓으로 돌리며 방관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시누이 박소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올케, 나 이번에 과장 승진했어. 축하해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고마워. 완전 기뻐. 그나저나 상속받은 게 나는 더 부럽네. 소희는 잠깐 침묵하더니 밝게 말했어요. 올케가 생긴 돈은 결국
우리 집안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잖아. 현경은 폰을 부서져라 꽉 쥐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개인 재산인 거죠. 소희는 호탕하게 웃어넘겼어요. 에이, 우리가 남이야? 결혼했으면 다 우리 집안 돈인 거지. 뭘 그렇게 야박하게 따지고 그래. 아무튼 나 승진 기념으로 호텔에서 밥 한 번 사. 이제 돈도 많잖아. 전화를 끊고 현경은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내 부모님의 피땀 어린 돈이 왜 당연하게 저 사람들의 유흥비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저녁에 진섭이 퇴근했어요. 현경은 식탁에 마주 앉아 정식으로 항의했어요. 어머님이 내 상속 재산을 마치 집안 공용 자금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오해가 있을 거야. 오해가 아니야. 지난주 식사비도 나한테 덤태기 씌운 거였어. 미리 말도 없이. 진섭은 난처한 표정으로 일관했어요. 엄마가 그냥 한 번 당신이 시원하게 내주면 좋겠다는 뜻이셨을 거야.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아? 현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진섭은 대답을 못했죠. 신우이도 그래. 내 돈을 집안 돈이라고 하더라. 이게 정상이야?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일 거야. 농담이 아니었어. 진심이었어. 현경은 가슴을 치며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기 가족 편만 들고 있었거든요. 여보, 나 힘들어. 내 재산인데 남들이 함부로 통제하려 드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아. 알아. 근데 조금만 참아줘. 시간 지나면 엄마도 누그러들 거야. 진섭은 아내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현경은 그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죠. 시간 지나면 더 심해질 것 같은 느낌이야. 며칠 후 친척 고모 환갑잔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현경한테 명령조로 전화했어요. 현경아, 이번 주말에 고모님 환갑이야. 축의금 100만 원 준비해서 오도록 해. 100만 원이나요? 너무 과한 금액 아닌가요? 우리 집안에서 제일 형편 좋은 게 너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니? 현경은 어이가 없었지만 감정을 누르고 대답했어요. 어머님, 사회 통념상 50만 원이면 충분한 거죠.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충분은 무슨, 넌 상속받아서 돈도 많잖아. 100만 원도 적은 거야. 너는 도리도 모르니? 시어머니는 현경의 말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환갑잔치 당일 현경은 굳은 결심을 하고 50만 원만 준비했어요. 진섭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엄마가 100만 원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사회 통념대로 할 거야. 50만 원이면 충분해. 엄마가 화내실 텐데. 화내시든 말든 나는 내 원칙대로 할 거야.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한테서 불같은 전화가 왔어요. 현경아, 너 50만 원만 냈다며. 네. 제 입장에서 적정한 금액이에요. 적정은 무슨, 내가 100만 원 하라고 했잖아. 너 지금 일부러 나 망신 주려는 거니? 어머님, 그럼 어머님이 더 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죠.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현경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요. 옆에서 진섭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죠. 여보, 괜찮겠어? 괜찮아. 이제 선을 그어야 해. 안 그러면 우리 끝없이 당할 거야. 진섭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아내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걸 인정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현경이 작게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진섭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부부는 처음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 딸 승진 파티. 내가 아주 시원하게 쏜다. 다들 기대하고 오세요. 시어머니는 친척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리면서 흐뭇하게 웃었어요. 딸 소희의 대기업 승진 소식에 벌써부터 파티 계획을 아주 거창하게 세우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강남 고급 한식당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번에 파티 대관 예약하려고요. 30명 정도인데 가능한가요? 네, 고객님. 대관비는 200만 원이고 식사는 코스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통 크게 쏘는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목소리에 확신을 가득 담아서 말했어요. 식당 직원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재차 확인했어요. 결제는 며느리분께서 하시는 건가요? 네. 걱정 마세요. 우리 며느리 형편 좋거든요. 결제력 확실해요. 시어머니 마리는 통화하는 내내 자신의 체면이 올라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진섭은 엄마한테서 파티 명단을 받았어요. 친척 이모들, 말의 친구들, 소위 회사 동료들 이름이 빼곡했죠. 진섭은 명단을 확인하다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엄마, 그런데 저랑 현경이 이름은 없네요? 너네? 아, 파티 장소가 좀 좁은 것 같아서 손님들 자리 좁으면 불편하실 것 같아. 마리는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저희 부부는 참석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지. 계산해야 하잖아. 일단 외부 손님이 중요하니까 너희는 일 보다가 6시쯤 식당에 와서 조용히 계산만 하고 가거라. 진섭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참석은 하지 말고 계산은 하라고요? 자리야 없지만 식구인데 뭐. 그리고 현경이가 상속받은 돈 있잖아. 여유 있는 사람이 쓰는 거지 너까지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마리는 태연하게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 시간 현경은 폰을 보다가 시어머니한테서 온 문자를 발견했어요. 현경아, 소희 파티 토요일이야. 자리 없으니까 저녁 6시쯤 와서 계산만 해주면 돼. 현경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 이거 봐. 진섭이 다가와서 문자를 확인했어요. 얼굴이 굳어졌죠. 어머니가 우리 보고 계산만 하러 오래. 초대도 안 하고 계산만 하라고? 이게 말이 돼? 현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었죠. 여보, 미안해. 엄마가 너무하시네. 나한테도 연락 왔었어. 미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우릴 계산기 취급하는 거잖아. 현경은 폰을 소파에 던져버렸어요. 같은 시각 마리는 지인들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우리 딸 승진 파티 토요일 강남 최고급 한정식집입니다. 다들 편하게 몸만 오세요. 우리 효부 며느리가 계산하니까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단톡방이 순식간에 댓글로 가득 찼어요. 와, 며느리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시어머니 체면 제대로 살려주는 며느리분을 두셔서 부럽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어머니는 뿌듯하게 웃으면서 댓글을 읽었어요. 마치 자기가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 허세에 취해 있었죠. 다음 날 신우이가 시댁에 들렀어요. 엄마, 파티 준비 잘 되고 있는 거죠? 완벽해. 강남에서 제일 좋은 한정식 집으로 잡았어. 와, 진짜?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은 거예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마리는 손을 휘저었죠. 부자 며느리 있잖아. 그냥 시켜. 맞다. 옳게 상속받아서 부자였지. 소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현경의 상속 재산을 마치 언제든 뺏을 수 있는 공용 ATM 기계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진섭이 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자 마리가 눈치를 줬어요. 진섭아,
너 왜 표정이 그렇게 침울해? 소의 승진인데 기쁘지 않아? 기뻐요. 축하해. 진섭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상처는 눈치채지 못했죠. 그럼 토요일에 현경이 데리고 6시에 와. 계산해야 하니까 시간 잘 맞춰서 와야 한다. 진섭은 대답 대신 고개만 힘없이 끄덕였어요. 소희가 진섭이 옆에 앉으면서 물었어요. 파티 비용 얘기는 잘 해뒀어? 모르겠어. 얘기 안 했어. 뭐, 아직도? 빨리 말해야지. 토요일인데. 소희는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진섭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죠. 퇴근하는 현경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진섭은 핸들을 꽉 쥐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렸죠. 여보, 나는 왜 평생 이렇게 엄마한테 투명인간 취급당하며 사는 걸까? 현경은 조심스럽게 그의 팔에 손을 얹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건 당신 어머니의 문제야. 알아. 근데 너무 힘들어. 엄마는 항상 누나만 귀하게 챙겼어. 나는 그냥 집안의 희생양 같았어. 진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경은 남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집안의 편애 속에서 상처받아 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번엔 우리가 선택하자. 우린 파티에 안 가는 거야. 뭐? 초대도 안 받았는데 왜 가? 계산 요원 취급당하면서 그 모욕을 또 당할 필요가 없지. 진섭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난리를 치실 텐데. 엄마가 뭐? 우리 돈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진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 말이 맞았거든요. 집에 도착 후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나 이번 일 때문에 모욕감을 넘어서 인간적인 수치심까지 느꼈어. 현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그래. 우리가 뭐야? 돈 내는 기계야? 맞아. 초대도 안 하고 계산만 하라는 게 말이 돼? 완전히 우릴 무시하는 거지.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분노를 공유했어요. 이제 정리하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선을 그어야 해. 현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섭은 아내 손을 꽉 잡았죠. 그래.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순 없어. 밤늦게까지 두 사람은 대응 방법을 논의했어요. 분명한 건 이번 파티에 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죠. 같은 시각,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파티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우리를 부러워하겠지? 특별한 날을 만들어줘야지. 자기가 만든 허세가 곧 처참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진섭은 소파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온몸이 덜덜 떨리는 듯 했어요. 여보,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진섭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실핏줄이 터진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말이야. 내 생일이었어. 근데 엄마가 누나 케이크를 산 거야. 뭐? 당신 생일인데 왜? 누나 생일이 내 생일보다 딱 일주일 전이었거든. 그 주에 바빠서 못 사줬다고 하시면서 내 생일날 누나 이름이 적힌 케이크를 샀어. 내 이름은 케이크에 없었어. 현경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진섭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럼 당신 케이크는? 없었지. 엄마가 그러더라. 아들은 케이크 없어도 되잖냐고. 딸은 특별하니까 꼭 챙겨야 한다고. 진섭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더니 이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을 삼켜왔던 말이 마침내 터져나오고 있었죠. 중학교 때는 더 심했어. 누나 입학 선물로 당시 최신형 노트북을 사주셨어. 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땐 헌중고 전자사전 하나 던져주셨어.
그거라도 고마운 줄 알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시더라고. 현경은 남편을 힘껏 끌어안아줬어요. 진섭은 아내의 품에서 꾹 참아왔던 울음을 처음으로 터뜨렸죠.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어요. 내가 작년에 대리 승진했을 때 기억해? 엄마한테 말했더니 그래, 잘했네 딱 한마디였어. 축하밥은커녕 관심도 없었어. 근데 누나 승진 때는 온 동네에 전화 돌리면서 자랑하더라.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어. 나는 당신이 그냥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들인 줄로만 생각했어. 나는 평생 투명인간이었어. 있어도 없는 사람. 이 집안에서는 누나만 빛나면 되는 거였어. 진섭은 눈물을 거칠게 닦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과거의 상처가 파도처럼 몰려왔던 거죠. 다음 날 시어머니는 파티 준비로 한창 분주했어요. 케이크 가게에 전화를 걸어 최종 주문을 넣고 있었죠. 케이크는 당연히 소중한 우리 딸 승진 축하 이렇게 제일 크게 써주시고요. 사이즈는 3단으로 제일 화려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케이크와 추가 요청까지 해서 60만 원입니다. 좋아요. 우리 딸 파티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시어머니는 아들 부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신나게 주문을 마쳤어요. 다음으로 포토존 업체에 연락했어요. 포토존은 생화 장식으로 풍성하게 해주세요. 특히 박소의 이름이 크게 보이도록 디자인해줘야 해요. 네, 고객님. 포토존 설치비는 40만 원입니다. 괜찮아요. 최고급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며느리가 입금할 건데 부자 며느리거든요. 시어머니는 현경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돈을 쓰는 것처럼 통쾌하게 통화를 끊었어요. 저녁 식사 후 진섭과 현경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진섭이 먼저 굳은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죠. 여보, 나 이제 깨달은 것 같아. 우리가 왜 지금 선을 그어야 하는지. 이대로 가면 우리 부부 관계까지 망가져.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워. 당신의 상속 재산을 탐내는 엄마를 내가 계속 방치하면 우리 결혼 생활은 끝나는 거겠지. 진섭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현경은 남편 손을 꽉 잡았죠. 맞아. 우리가 이 가정을 지키고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해. 응.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돼. 엄마한테 이번 일에 대해 확실하게 제대로 말할 거야. 정말? 당신이 직접 할 수 있겠어? 해야지. 평생 가족 눈치 보면서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진섭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생 순종적이었던 아들은 사라지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는 남편의 눈빛만 남아 있었죠. 여보, 나도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하자.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나 평생 엄마 눈치만 보면서 살았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부부는 처음으로 단단한 동맹이 됐죠. 다음 날 시어머니는 신우이한테 전화했어요. 소희야, 엄마가 파티 완벽하게 준비했어.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최고급으로만 했어. 고마워, 엄마. 근데 진섭이 부부는 오는 거예요? 오지. 계산해야 하니까. 행사 끝날 때쯤 맞춰서 오라고 했어. 자리가 정말 없는 거야? 자리가 어딨어. 손님들로 꽉 찼는데. 손님들 좁아서 불편하면 안 되지. 식구야 뭐 집에서 보면 되는 거니까. 시어머니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소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죠. 저녁 시간 진섭은 폰을 꺼내서 엄마 윤마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메시지 내용은 단호했어요. 엄마, 저희 토요일 파티 안 가요. 10분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 너 지금 무슨 소리야? 계산해야 하잖아.
계산은 엄마가 하세요. 저희는 그 파티에 초대받지 않았으니까요. 초대는 무슨 식구인데 당연히 오는 거지. 식구라면 자리는 만들어 주셨어야죠. 돈만 내라고 부르는 건 식구 대접이 아니죠. 진섭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담담했지만 아주 단호했어요. 마리는 이 충격적인 아들의 태도에 말을 잇지 못했죠.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안 갑니다. 진섭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죠. 옆에서 현경이 환하게 웃으며 진섭을 바라봤어요. 당신 정말 멋있어. 내가 오늘 당신한테 다시 반했네. 나도 놀랐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면서 웃었어요. 드디어 그들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진섭이가 내 아들이 나한테 저렇게 말하다니. 하지만 곧 화가 치밀어 올랐죠. 다 며느리가 꼬드긴 거야. 우리 착한 진섭이가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현경 탓으로 돌리며 더욱 비열한 복수를 다짐했어요. 마리는 아들이 잠시 삐져서 그러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토요일이 되면 말없이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었죠. 한 번도 자신의 말을 거스른 적이 없던 아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진섭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했어요. 김대리, 잠깐 본부장실로 와줄래요? 팀장의 목소리에 진섭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무슨 큰 실수라도 저질렀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본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팀장과 본부장이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김대리, 정말 축하해. 이번 프로젝트가 우리 팀에 엄청난 기여를 한 거였어요. 진섭은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의 이름 옆에 붙은 높은 성과 수치를 본부장님이 직접 언급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요? 제가요? 그럼요. 이번 프로젝트 KPI 목표 대비 무려 143% 달성이었어요. 대단한 거죠. 본부장이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진섭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고생 정말 많았어요, 김대리. 이렇게 훌륭한 직원이 팀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진섭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제대로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었어요. 뭐가 아니에요. 밤새 데이터 분석하고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를 설득한 거 우리가 다 아는 거려. 정말 대단했어요. 팀장이 진섭의 어깨를 힘껏 두드렸어요. 진섭은 북받쳐 오르는 감정 때문에 겨우 희미한 웃음을 지었어요. 회사 복도를 걸으면서 진섭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니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나도 할 수 있었구나. 나도 인정받을 수 있었어. 진섭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천천히 심호흡을 했어요. 회사에서 받은 이 인정은 평생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내적 힘을 채워주는 듯 했어요. 퇴근길 진섭은 차 안에서 현경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오늘 칭찬받았어. 진짜?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려? 현경의 목소리가 환해졌어요. 프로젝트가 목표 초과 달성했대. 본부장님이 직접 대단하다고 칭찬하셨어. 우와, 당신 정말 대단한데? 축하해. 고마워. 근데 여보, 진섭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떨렸어요. 나 지금 울 것 같아. 이렇게 인정받는 거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거든. 현경은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떨리는 숨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울어도 돼. 당신이 밤새워 노력해서 해낸 거잖아. 누가 뭐래도 당신 실력이야. 그치? 내가 한 거지? 당연하지. 당신 정말 대단해. 진섭은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전화를 붙잡고 있었어요. 아내의 따뜻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죠. 집에 도착하자 현경이 활짝 웃으면서 진섭을 맞아줬어요. 축하해. 오늘은 당신 날이야. 고마워. 근데 뭐 준비했어? 아니, 지금부터 준비할 거야. 우리 근사하게 외식하자. 현경은 신발을 신으면서 남편 손을 잡았어요. 고급 레스토랑은 아니야. 우리가 좋아하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브라셀이 갈 거예요. 거기 파스타랑 와인 정말 맛있잖아. 좋아. 거기 분위기도 좋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진섭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꾸밈없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죠. 브라세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현경이 와인 리스트를 펼쳤죠. 오늘은 제일 좋은 와인으로 마시자. 당신 성공 기념이니까. 그래도 너무 비싼 건 아까운데. 괜찮아. 오늘은 당신 날이라니까 망설이지 말자.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주고 갔어요. 현경이 잔을 들었죠. 당신의 성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건배.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혔어요. 진섭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면서 눈을 감았죠.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받는 거 정말 처음이야.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현경은 가슴이 아팠어요. 진섭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현경은 남편 손을 꽉 잡았죠. 당신한테는 이제 내가 있잖아. 내가 평생 당신의 가장 단단한 편인 거예요. 고마워. 정말. 당신이 없었으면 나 계속 그 구렁텅이에서 못 나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면서 미소 지었어요. 파스타가 나왔고 대화는 계속 이어졌죠. 여보, 솔직히 말할게. 이번 주 파티 얘기 나오면서 진짜 힘들었어. 진섭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승진은 이렇게 크게 하면서 내 성과는 아무도 몰라주고 엄마한테 말해도 관심도 없을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엄마한테 말 안 해도 돼. 응? 우리끼리 축하하자. 이게 100배 더 의미 있는 축하잖아. 현경은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진섭은 아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이게 훨씬 좋아. 누나 파티보다 100배, 1000배는 낫네. 그렇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 기준대로 사는 거야. 식사를 마치고 브라세리를 나서는 길, 진섭이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확신이 생겼어. 무슨 확신? 엄마의 편애랑 금전적인 요구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 삶이 가장 먼저인 거야. 현경은 남편을 꽉 안아줬어요. 잘 생각했어. 우리가 행복해야 다른 것도 의미 있는 거야. 응. 그리고 파티 말이야. 우리 확실하게 안 가는 거야. 초대도 안 받았는데 뭐하러 가. 계산도 절대 해주지 말자. 진섭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현경은 깜짝 놀랐죠. 남편이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괜찮겠어? 어머니가 화내실 텐데. 화내시든 말든 상관없어. 이제 우리 부부의 기준으로 살 거야. 진섭은 더 이상 무기력한 아들이 아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경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 완전히 선 긋는 계획 세우자. 어머님네랑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우리 통장이랑 자산을 명확하게 정리하자. 그리고 앞으로 시댁 경조사는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만 내는 거야. 진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요구하는 건 전부 기록으로 남기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증거가 되니까. 당신 정말 논리적이야. 변호사 해도 되겠는데? 두 사람은 웃으면서 집 주차장에 차를 댔어요. 거실에 앉아서 현경이 노트를 꺼냈어요. 자, 정리해보자. 우리 삶을 먼저 챙기는 4가지 원칙. 첫째, 시댁 금전 요구는 일절 응하지 않는다. 둘째, 경조사는 적정 금액만 낸다. 셋째, 초대받지 않은 자리는 가지 않는다. 진섭이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넷째, 이 원칙을 어기는 요구에는 부부 공동으로 상의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 완벽해. 현경은 노트를 덮으면서 남편을 보았어요. 이제 진짜 우리만의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 드디어.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 당신 칭찬받은 것도, 우리끼리 축하한 것도, 나도. 이게 진짜 축하구나 싶었어. 진섭은 아내 손을 꽉 잡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우리 둘만의 기준으로. 응, 약속해.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부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드디어 시누이 승진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계산하니까 제일 최고 코스로 해주세요. 가격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강남 최고급 한정식 식당 매니저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매니저는 태블릿을 넘기면서 확인했죠. 그럼 최고급 한정식 코스로 하시면 1인당 15만 원입니다. 30명이시니 450만 원이고요. 좋아요. 대관비까지 하면 총 얼마죠? 대관비 200만 원 포함해서 650만 원입니다. 말이는 순간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티내지 않고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 형편 아주 좋거든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참고로 당일 추가 주문 발생 시 별도 결제됩니다. 알았어요. 걱정 말고 진행하세요. 시어머니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흐뭇하게 웃었어요. 어차피 며느리 돈으로 낼 건데 뭐가 문제겠어. 나는 내 체면만 세우면 되는 거지. 파티 당일 오후 시누이 소희는 새로 산 명품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완벽해. 오늘 인스타 사진 올리면 대박 나겠다. 마리가 옆에서 신나게 박수를 쳤어요. 어머, 우리 딸 최고야. 엄마가 내 체면 제대로 살려주려고 준비했어. 역시 엄마가 최고지. 근데 포토존 진짜 화려하게 했어? 당연하지. 최고급 생화 장식에 스튜디오 조명까지 다 설치했어. 우와, 그럼 비용이 꽤 나갔겠네?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마리는 또다시 손을 휘저었죠. 진섭이 처가 낼 거잖아. 이 정도 쓴다고 티나 나겠니? 맞네. 상속 많이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껌이겠지. 두 사람은 웃으면서 식당으로 향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여기 정말 최고급이네요. 여기 엄청 비싸다던데 그 집 며느리가 통이 크네요. 손님들이 감탄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렇죠? 우리 딸 승진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시어머니는 뿌듯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며 허세를 부렸어요. 진짜 시누이 승진 파티를 며느리가 해주는 거예요? 식구들이 복 터졌네요. 그럼요. 우리 며느리 재산이 좀 많아요. 부모님 상속받은 덕분에 저도 이렇게 어깨 펴고 사네요. 마리는 현경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현경이 이 모든 걸 준비한 것처럼 자랑했어요. 포토존 앞에서 소희가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생화 장식이 너무 화려해서 눈이 부실 지경이었죠. 여기서 같이 사진 찍어요. 배경 정말 예쁘죠? 우와, 이거 돈 많이 들었겠다.
우리 엄마가 절 위해 준비해 주셨어요. 소희는 신나게 사진을 찍으면서 인스타에 실시간으로 올렸어요. 3단 케이크가 등장하자 손님들이 환호했어요. 케이크 완전 화려하다. 이거 얼마예요? 한 친척이 물었어요. 마리가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대답했죠. 60만 원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더 비싼 거 하랬는데 내가 요 정도로 했어요. 역시 며느리 복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며느리가 부자면 이렇게 든든하네요. 시어머니 마리는 점점 더 신이 났어요. 손님들 앞에서 체면을 제대로 세우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와인이 돌기 시작했어요. 여기요. 와인 한 병 더 주세요. 여기도요.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주문이 계속 들어왔어요. 마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죠. 걱정 말고 마음껏 시키세요. 오늘은 시원하게 먹고 즐깁시다. 이래봐야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떠들어댔어요. 손님들은 추가 주문을 멈추지 않았죠. 저녁 7시 파티가 절정에 달했어요. 마리는 흡족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죠. 그때 식당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고객님, 곧 결제 시간인데요. 결제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곧 올 거예요. 며느리분께서요? 제가 어디쯤 왔는지 연락해 볼게요. 마리는 황급히 폰을 꺼냈어요. 현경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6시까지 와서 계산하랬더니 왜 아직도 도착을 안 한 거야? 이것들 설마 진짜 안 오려는 건 아니겠지? 진섭이는 내 말을 거스를 애가 아닌데. 마리는 다시 진섭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얘들이 진짜. 마리는 초조하게 현경한테 문자를 연타로 보냈어요. 지금 당장 와서 계산해. 손님들 다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마리는 점점 극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손님들이 하나둘씩 나가려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먼저 갈게요. 오늘 정말 좋은 파티였어요. 아, 네. 조심히 가세요. 마리는 억지로 웃으면서 손님들을 배웅했어요. 하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소희가 엄마 옆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진섭이네 진짜 오지 않는 거야? 전화는 했어? 했는데 안 받아. 이상하네. 둘 다 안 받는다고? 운전 중일 거야. 마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소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죠. 매니저가 다시 다가왔어요. 이번엔 길게 출력된 영수증을 들고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제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제 부탁드립니다. 아, 잠깐만요. 며느리가 정말 곧 온다니까요. 하지만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압박감이 담겨 있었어요. 마리는 식은땀이 흘렀죠. 총 금액이 얼마죠? 예상보다 추가 주문이 많으셔서요. 와인 15병, 음식 추가하신 것까지 들어갔습니다. 매니저가 영수증을 건넸어요. 마리는 금액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1,100만 원? 마리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예상했던 금액의 거의 2배였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인 건가요? 추가 주문을 많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결제 부탁드립니다. 매니저는 단호했어요. 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죠. 남아있던 손님들이 전부 마리를 쳐다봤어요. 파티장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죠. 며느리가 정말 안 오시나 봐요? 한 친척이 수군거렸어요. 처음부터 올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내요? 설마 마레 씨가?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마리는 귀가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었죠.
소희가 황급히 엄마 팔을 잡았어요. 엄마 어떡해. 올케 진짜 안 오는 것 같은데. 몰라. 나도 모르겠어. 마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면서 계속 현경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고객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죠. 지금 할게요. 마리는 카드를 매니저에게 건넸어요. 매니저가 단말기에 카드를 넣었죠. 단말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삐삐삐. 고객님, 한도 초과입니다. 순간 호화롭던 파티장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어요. 모든 손님이 한도 초과라는 경고음을 들었고 마리의 얼굴을 쳐다봤죠. 마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서 마치 유령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 마리가 두 번째 카드를 떨리는 손으로 꺼내고 있었어요.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죠. 며느리가 정말 계산 안 하나 보네. 처음부터 계산할 생각 없었던 거 아니에요? 마레 씨가 혼자 내셔야 할 것 같은데. 마리는 귀가 따갑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카드를 단말기에 넣었죠. 24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1100만 원. 예상의 거의 2배였거든요. 소희가 엄마 옆으로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엄마,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중에 며느리한테 꼭 받아내야지. 마리는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이미 완전히 선을 그었다는 사실을 몰랐죠. 진섭과 현경 부부는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놓고 둘만의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둘만의 소중한 시간이야. 남들 파티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말자고. 현경은 남편 손을 꽉 잡으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김진섭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편안한 미소를 지었죠. 두 사람은 한적하고 조용한 이태리 레스토랑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여보, 이거 봐. 내가 정리해봤어. 진섭이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현경은 궁금한 표정으로 펼쳐봤죠. 이게 다 뭐야? 우리가 어머님 때문에 쓴 돈 기록이야. 현경은 노트를 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3,400만 원? 명절 용돈, 생신 선물, 경조사비, 각종 모임 식사비까지 전부 합쳤어. 쓸 때는 몰랐는데 적어보니 금액이 상당하네. 진섭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억눌린 분노가 배어 있었죠. 근데 우리가 받은 건 뭐가 있어? 생일 축하 한마디도 제대로 못 받았잖아. 이걸로 차라리 우리 둘이 여행을 다녔으면 우린 추억이라도 남았겠지. 내가 지금껏 못나게 군 걸 너무 후회해. 현경은 노트를 천천히 넘기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이제는 정리해야겠어. 어머님이 사치만 줄이셔도 생활하시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맞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웨이터가 파스타를 가져왔어요. 두 사람은 포크를 들면서 대화를 이어갔죠. 그나저나 엄마한테서 계속 전화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까? 미리 정해두자.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대응하면 안 돼. 나는 딱 한 문장만 할 거야. 초대받지 않은 자리의 계산은 불가합니다. 이거 하나만 반복할 거야. 좋아. 나도 그렇게 할게. 더 이상 구차한 설명도 변명도 하지 말자. 맞아. 오직 사실만 전달하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밤새 머리 싸매고 누워 있으시다가 분에 못 이겨 아침부터 전화를 하신 거겠죠. 현경은 진섭을 보았어요. 진섭이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죠.
받아.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돼. 현경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현경아,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너 때문에 내가 어제 어떤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마리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패닉 상태였어요. 현경은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초대받지 않은 자리여서 안 간 거예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계산만 해주고 가면 되잖아.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어. 너 믿고 최고 비싼 것만 시켰는데 네가 안 와서 돈 쓰고 망신만 당했다고. 내 계좌번호 알지? 당장 입금해. 초대받지 않은 자리의 계산은 불가합니다. 어머님, 현경은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너 지금 시어머니 데리고 말장난치니? 어머님, 저희는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자리도 없다고 하셨고요. 그런 자리의 비용을 왜 저희가 내야 하나요? 시누이가 승진했는데 유산도 넉넉히 받아서 먹고 살만하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니? 그럼 초대라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따님 파티해 주신 비용인데 아까우신가요? 어머님 아들도 좋은 일이 있어서 저희는 저희끼리 작게 파티했어요. 저희는 어머님께 계산 청구 안 했잖아요. 현경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마리는 말을 잇지 못했죠. 너 정말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식사 챙겨 드세요. 현경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시원했죠. 진섭이 아내를 꽉 안아줬어요. 완벽했어. 정말 완벽했어. 나 왜 감격스럽지? 나 목소리 안 떨렸어? 전혀. 완전 프로였어. 근데 가족끼리 일해야 하는 상황도 좀 씁쓸하긴 하다. 그치? 두 사람은 웃으면서 서로를 격려했어요. 여보, 이제 나한테도 전화 올 것 같은데? 진섭 말이 끝나기 무섭게 폰이 울렸어요. 역시 엄마였죠. 받을까? 받아. 우리가 정한 대로 해. 진섭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진섭아, 니들 둘이 짜고 이러는 거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저희에게 파티 비용 요구하지 마세요. 뭐, 너도 며느리한테 꼬드김 당했구나. 넌 원래 아니랬잖아. 꼬드김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초대받지 않은 자리의 비용을 왜 저희가 내야 합니까?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엄마, 저희 부부는 이제 우리 삶을 위해 선택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더 이상 엄마 허세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저희 기준대로 살 거예요. 저희 둘 이제 그만 좀 내버려 두세요. 저한테는 이제 저희 부부 일이 최우선이에요. 엄마,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아들 너까지 왜 이러는 거야? 현경이가 대체 뭐라고 했길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해. 너 이거 불효야. 엄마 안 보고 살 수 있어? 네. 이제 안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만 끊을게요. 평생 처음으로 엄마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은 순간이었죠. 현경이 남편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 진짜로 해냈네. 나도 놀랐어. 말이 술술 나오네. 진섭은 환하게 웃었어요. 어깨에서 수십 년 묵은 짐이 내려간 것 같았죠. 여보, 이제 진짜 우리만의 삶이 시작되는 거야. 진섭과 현경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지? 현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진섭은 아내를 꽉 안아줬어요. 고마워. 여보가 옆에 있어서. 나도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너무 기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꼭 안고 있었어요. 부부에게는 진짜 자유와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시어머니는 곧 깨닫게 될 거예요. 자기가 만든 허세가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사실을요. 현경과 진섭 부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오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기막힌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 윤마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어머님, 파티는 도와드리지 못했지만 그 대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현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시어머니는 폰을 귀에 대고 의아한 표정으로 멍하니 있었죠.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네. 2주 정도 푹 쉬고 오세요. 유럽의 파리 여행 어떠세요? 제가 숙소부터 항공권까지 전부 예약해 드릴게요. 당연히 경비도 넉넉히 드릴 거고요. 마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마음을 정했어요. 체면도 세우고 기분도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 좋아. 네가 마음 쓰는 게 보이니 그럼 그렇게 하자. 일주일 후 마리는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딸 소희가 배웅을 나왔죠. 엄마, 조심히 다녀와요. 그래. 다녀와서 보자꾸나. 마리는 며느리가 해외여행까지 보내주니 기분이 한결 풀려서 가벼운 마음으로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현경은 진섭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출국하셨어. 이제 시작하자. 알았어. 며칠 전에 미리 부동산 전화해놨어. 부동산 중개소로 갈게. 진섭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어요. 이 아파트요? 지금 시세가 8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중개인이 서류를 보면서 말했어요. 빠르게 매도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요즘 안 그래도 찾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없었어요. 바로 계약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왔다 가신 분께 먼저 연락드려 볼게요. 저희가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현재 어머니가 거주 중이신데요. 명의는 저희 와이프입니다. 명의자분이 매도하시는 거면 상관없어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잔금일이랑 입주일은 언제쯤 잡을 수 있을까요? 2주 안쪽이면 좋아요. 저흰 빠를수록 좋습니다. 짐은 아무 때나 뺄 준비되어 있어요. 진섭은 현경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매도 진행한다. 잘했어. 이제 돌아올 수 없어. 이틀 후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조건 좋네요. 바로 계약할게요. 계약금이 입금됐어요. 잔금일은 3일 후로 정해졌죠. 잔금일 당일 현경과 진섭은 아파트로 갔어요. 도어락 교체 기사도 함께 왔죠. 비밀번호 새로 설정해 주세요. 도어락이 새 걸로 교체됐어요. 현경은 관리사무소로 가서 전입 말소와 관리비를 정산했죠. 전기가스 정산도 완료됐습니다. 모든 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됐어요. 여보, 이제 짐 정리해야지. 진섭이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짐 전부 옮겨주세요. 배송지 주소 알려드릴게요.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진섭은 소희 집 주소를 불렀어요. 이삿짐 직원들이 들어와서 마리의 가구, 옷, 생활용품 등 짐을 전부 트럭에 실었어요. 현경은 마지막으로 소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물건을 가장 적합한 가족에게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어머님 잘 모시면 되겠네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현경은 텅 빈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드디어 끝났네. 응. 이제 정말 자유야. 2주일 후 마리는 파리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아, 좋구나. 역시 해외여행이 최고야. 시어머니 마리는 흥얼거리면서 택시를 탔어요. 아저씨, 여기로 가주세요. 택시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마리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갔죠. 비밀번호가 왜 안 되는 거야? 몇 번을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마리는 당황하기 시작했죠. 그때 안쪽에서 문이 열렸어요. 낯선 남자가 나왔죠. 누구세요? 뭐라고요? 여기 제 집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아주머니 집 잘못 찾으신 거 아닌가요? 이 집 저희가 얼마 전에 샀어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여긴 내 집이고 해외여행 갔다가 지금 오는 길이라고요. 저희는 정식으로 매매 계약했어요. 혹시 경찰 부를까요? 마리는 휘청거리면서 뒤로 물러섰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마리는 급하게 현경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죠. 왜 꺼져 있는 거야? 진섭한테도 전화했어요. 역시 꺼져 있었어요. 이것들이 또 무슨 작당을 벌인 거야? 마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새 주인이 지켜보고 있어서 참았어요. 마지막으로 딸 소희한테 전화했어요. 소희야, 엄마 집이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지금 어디예요? 집 앞인데 문이 안 열려.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엄마 지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엄마 짐이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엄마 여행 떠나고 진섭이네가 집을 팔았대요. 뭐, 무슨 소리야? 올케가 문자 보냈어요. 엄마 물건을 가장 적합한 가족한테 보낸다고요. 마리는 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지금 다른 데 갈 곳 없잖아요. 소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마리는 택시를 다시 불러서 소희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계속 눈물이 흘렀죠. 자식들이 어떻게 애미를 이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어요. 소희 집 현관 앞에 도착했어요. 누구세요? 나야, 엄마야, 소희야. 소희는 피곤하고 지친 얼굴로 엄마를 맞이했죠.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마리의 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게 다 엄마 거예요. 내 짐을 왜 여기로 보낸 거야? 올케가 보냈어요. 이제 엄마는 저랑 사셔야 해요. 마리는 소파에 주저앉았죠. 진섭이는 뭐래? 전화해 봤어요. 저까지 차단됐더라고요. 나도 차단한 것 같아. 그 순하던 내 아들이 여우한테 홀린 거야. 엄마, 이제 정리하세요. 진섭이네 부부는 엄마를 완전히 끄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떡하라고. 저랑 사세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마리는 딸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희야, 이제 너 승진 파티 한 거 카드값도 나올 때 되었는데. 일단 네가 좀 먼저 내고 현경이 찾아서 받자. 엄마 나도 돈 없어요. 엄마 방은 작은 방 쓰세요. 짐 정리하시고요. 마리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산더미 같은 짐을 보면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내가 말년에 이런 꼴을 당할 줄이야. 같은 시각 진섭과 현경은 새 아파트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진짜 끝난 거지? 응, 완전히 끝났어. 후회 안 해? 진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혀. 오히려 시원해. 나도 시원해. 처음엔 불효인가 싶어서 갈등도 있었는데 여러 번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의 인생도 중요한 것 같아.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혔어요. 진섭과 현경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찾아온 순간이었죠. 마리는 소희 집 작은 방에서 짐을 풀면서 중얼거렸어요. 다 며느리 때문이야. 돈 좀 생겼다고 며느리가 진섭이를 휘어잡고 꼬드긴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내 아들이 이럴 리가 없어. 마리는 여전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죠.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어요. 마리가 평생 뿌린 씨앗이 이렇게 독한 열매를 맺은 거였어요. 완전한 단절, 완전한 자유. 그것이 부부가 선택한 마지막 해답이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 마리는
딸 소희의 집에서 지내면서 점점 더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꼈어요. 소희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마리는 하루 종일 낯선 거실에 홀로 시간을 보내야 했죠. 이게 대체 무슨 신세야? 마리는 툴툴거리며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간단한 밑반찬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밥이라도 해야겠네. 마리는 서툴게 밥을 지었어요. 아들 며느리가 주는 돈으로 사다 먹거나 외식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소희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엄마, 저녁 식사는 했어요? 아직? 너 기다렸지. 같이 먹으려고. 난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오늘도 야근하느라 너무 지쳤어요. 그럼 나는 미리 전화라도 주지 그랬어. 냉장고에 반찬 있잖아요. 혼자 드세요. 나 씻고 바로 잘 거예요. 소희는 지친 목소리로 말하며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마리는 혼자 덩그러니 식탁에 앉았죠. 딸이 이렇게 차가운 애였나? 하지만 소희는 정말 피곤했어요. 자신의 일도 바쁜데 갑작스럽게 엄마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 버거웠거든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마리는 소희 집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고립되고 힘들어졌죠. 소희야, 장 좀 봐와야 하는데. 엄마 혼자 가기 힘들어. 엄마, 나 정말 바빠요. 혼자 다녀오세요. 지도 앱 쓰면 길 다 나와요. 요즘 다들 그렇게 살아요. 혼자? 여기 길도 잘 모르는데. 소희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마리는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꼈죠. 예전에는 내가 뭐라고 하면 바로 달려와서 다 해줬는데. 내가 지를 평생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홀대해? 하지만 이제는 딸도 자신의 삶이 먼저였어요. 엄마의 허세를 위해 희생할 생각이 더 이상 없었죠. 한 달 후 마리는 소희 집 작은 방에서 완전히 갇힌 듯한 생활에 자리를 잡았어요. 소희는 점점 더 바쁘게 지냈어요. 엄마를 챙길 시간도 줄어들었죠. 엄마, 저녁 혼자 드세요. 나 야근이에요. 또? 매일 야근이야? 바쁘다고요. 엄마는 왜 자꾸 나만 찾아요? 소희는 짜증스럽게 대답하고 나가버렸어요. 마리는 혼자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진섭이는 날 버리고 소희는 날 귀찮아하고 하지만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를 ATM 기계처럼 여긴 것, 아들을 평생 차별한 것, 파티 비용을 떠넘긴 것. 그 모든 게 쌓여서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라는 걸요. 저녁에 마리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거라도 먹어야겠어. 어지러워. 폰을 꺼내서 진섭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진섭아, 엄마야. 한 번만 만나자.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죠. 아직도 차단했나 봐. 퇴근한 딸 소희는 방에서 폰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죠. 우리 엄마 요즘 우리 집에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 친구가 답장을 보냈어요. 네가 평생 챙김 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챙길 차례 아니야? 소희는 뜨끔했어요. 친구 말이 맞았거든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 매일 엄마 생각해야 하니까. 뭘 할 때마다 나를 찾으셔. 그게 효도지. 소희는 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진섭이 친구한테라도 연락해 볼까? 지금쯤이면 그래도 화가 좀 풀렸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으니까요. 여러분은 아들 부부의 선택을 불효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